원의 방정식 잘 기억하고 있죠? 숙제를 뭐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뭐 이런 상태는 아니죠? 아니요. 민영이 축구도 이겼다며? 축구도 이겼다며? 그래서 우리가 좀 빠져. 아 근데 네가 주장이야? 팀이 망했죠 그냥. 골망이 동호회에서 대단한데? 망했다요. 축구를 잘하나 봐. 축구를 잘하는 거야?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야? 둘 다? 자 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무슨 형이라 그랬니? 일반형이라 그랬죠. 그럼 일반형이면 중심도 안 보이고 반지름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일반형을 뭘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래서 자 x들끼리 좀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y들끼리 좀 모아주시고 필요 없는 a 같은 숫자는 반대로 넘겨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했다? 1이 필요했고요. 여기는 16 그치?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반의 제곱이 필요했고 그러면 플러스 얼마 돼요? 17이 되죠. 그쵸? 17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게 x-1의 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7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하영아 이렇게 생겼을 때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중심이 문제에서 말한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승우야 b 값은 얼마? 값이요?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정신줄을 놓냐.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요.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이 3의 뭐랑 같아야 돼? 3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9가 돼야 되겠죠.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a는 몇이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4 요겁니다. 그지? 어렵지 않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필수 예제 5번은 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일단 또 표준형으로 바꿔봐.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바로 할까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이쪽으로 넘어간 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에 총 얼마 더해주면 딱 맞을까? 5 더해주면 되겠죠? 승원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식이 원의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기면 다 원의 방정식인 거 아니었나?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 도형이 원일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잖아. 네. 그 얘기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언제 안 될까?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 그 저기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0보다 커야 그쵸? 요 부분은 원의 방정식이라면 얘는 r 제곱을 뜻하는 식이잖아요. 그지? 근데 r 제곱이 음수면 안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변,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의 우변은 승우야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다. 무슨 일 있니 집에? 왜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얘가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반지름이 허수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 부분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같아도 안 돼요. 그죠? 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4보다 작다. 이걸 만족해줘야지만 이 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298쪽으로 가서요. 여기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자기한테 잘 맞는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풀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단순 무식한 풀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을 하나 쓰세요. 뭐 표준형을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쓰면 이게 일반형이죠? 그죠?
그럼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의 뭐뭐뭐를 찾으면 돼요? ABC의 값을 찾으면 그게 원의 방정식을 찾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값이 세 가지야. 그리고 지나가는 점도 몇 개야? 지나가는 점도 세 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입해요.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세 개 다 대입해가지고 ABC를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풀이 방법이죠. 0,0을 대입하면 누구의 값이 바로 결정될까요? C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얘는 없다 생각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2,2를 대입할게요. 2,2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B. 얘가 0이죠. 그죠? 승원아 예쁘게 정리해봐. A 야, 앞으로 와. 안쪽이고 그 렌즈가 빠져서 안경을 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와. 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 아니 앞으로 가도 안 맞아요. 그래도 앞으로 와. 거기보단 낫겠지. A 플러스 B 플러스 4. 뭐라고요? 아, A 플러스 B 는으로 만들면 마사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6을 대입해요. 그러면 4 될 거고 36 될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6B는 0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뭘까요? 이거 넘겨가지고 2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요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할까요? 그쵸,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A 날라가고 4B가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되니까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면 A는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돼가지고 자, 답이 나왔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0 이렇게, 그치?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답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식으로 푼 겁니다. 식으로, 그치? 일반 형식에다가 따따닥 대입해가지고 ABC를 찾은 건데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요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 다음에 그런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런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 원 위에 지금 이렇게 세 점이 다 놓여 있는 거죠. 그지? 여기가 뭐 0,0, 여기가 뭐 2,2, 여기는 뭐 마이너스 2,6 이렇게 점들이 놓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원이니까. 원이라는 도형은 중심에서부터 그 원 위에 놓여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자, A, B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이거 어떻게 쓰지? 그치. 여기다가 루트. 근데 루트는 어차피 날릴 거니까 요것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루트는 또 제곱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똑같습니다 라는 식을 풀면은 A하고 B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A, B가 나오면 그 A, B에서부터 뭐 0,0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때는 표준형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푸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A제곱, B제곱 다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몇 차식이 돼요? 1차식이 돼요. 1차식.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같다고 놔도 그것도 1차식이 되죠. 그쵸? 그러므로 이것도 풀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도형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풀이 방법이 편해 보이는데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은 요런 풀이가 조금 더 중요하다. 알겠죠? 네. 0,0이 안 주어져 있으면 1번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1번 풀이가 어려워지죠. 그쵸. 어려워집니다.
좋은 지적이야. 이게 0,0이 아니면 C라는 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지? C를 찾고 나머지 두 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원래 1차식 3개가 있으면 미지수 3개 찾을 수 있거든. C가 들어있으면 C를 소거한 식을 2개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풀면 풀려요. 풀리는데, 아무튼 요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요 풀이가 간단하게 보이죠? 하지만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그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299쪽을 보시면, 자, 여기에는 요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중심부터 찾아볼까? 바로 할까? 예진아 해볼까? 표준형 바꿔주세요. 얼마의 제곱이 나오면 될까? x 마이너스 바로 바꿔요. 그럼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한 칸 띄고 y제곱 플러스 4y 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20 한 다음에 자 여기 얼마 필요해? 25 그렇지 25 여기는요? 4 4 좋아 그럼 이제 바꿔주세요. x 마이너스 y 제곱 아 근데 이쪽에도 더해야 되지 그지? 이쪽에 얼마 더 할까? 25랑 4 그러면은 29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플러스 그렇지 이쪽은 얼마? 9 좋아요. 자 그런데 요렇게 생긴 원과 중심이 같고 그랬으니까 하영아 얘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콤마 마이너스 그렇죠. 5 컴마 마이너스 2 이러한 중심을 똑같이 갖는 거예요. 5 컴마 마이너스 2가 여기쯤에 있겠죠? 5 컴마 마이너스 2니까 5 컴마 마이너스 2 여기쯤에 여기에 중심이 있고 자 그러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럼 우리 그려볼까? x축에 접하는 원 요렇게 해가지고 띡 요거 아닌가? 그죠? 요게 x축에 접하는 원이죠? 그러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이 원의 반지름은 요거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이거 얼마겠니? 2겠지 그치?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이면 그 반지름이 자 y 좌표의 무엇과 같다? y 좌표의 절대값과 같았죠. 기억나니? 기억났어? 네. 그거 왜 들고 있는 거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 보이면 잡아. 자, x축과 접한다 그러면은 y 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뭐예요?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원을 보면서 이제 요걸 방정식으로 그냥 쭉 쓰면 되겠네. 네. 그지? 자, 준영이가 써볼까? 요 원의 방정식은 뭘까, 준영아? x 마이너스 5 제곱 음, 플러스 y 플러스 2 제곱 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준영이는 오늘 시험 좀 쓰고 왜 그래? 열심히 풀었어? 그래요? 이 기말고사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몇 있네요. 자, 2번 볼게요. 2점 1,0과 2,-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이거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x랑 y 좌표를 a랑 b로 적을게요. 반지름은요? 그 x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잘했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2점과 2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처음 드는 생각은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대입하고 싶잖아. 네. 근데 대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y축에 접하는 원, 이 y축에 접하는 원을 하나 원의 방정식으로 쓰고 거기다가 이제 이 두 점을 대입해 볼 거예요. 그지? 근데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을 a, b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은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그치? 조금 전에 그랬잖아. x축에 접하면은 y 좌표의 절대값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y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명재야 하나 써볼까? 어떤 방정식이 나와요? x 마이너스 a 제곱 음, y 마이너스 b 제곱 은 절대값이 절대값 a? a 제곱. 그지? a 제곱이니까 절대값도 필요 없어요. 그죠? 제곱하는 순간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하영아 대입해야 되는 점이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죠. 그죠? 지나간다고 한 점이 2개니까 이 2개를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자, 1,0부터 대입하겠습니다. 1,0 들어가면 승우 불러봐. 1 마이너스 a 제곱 그치?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아 는 네. a 제곱. 맞아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2,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제곱.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더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써도 어때요? 똑같은 거죠 어차피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이거 전개시키면은 a 제곱을 하나 없앨 수 있겠죠. a 제곱 사라지고 남는 것만 써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역시 전개하면은 a 제곱은 없어질 거예요. a 제곱 날려버리고 나머지만 쓰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민영아,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a, b를 찾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빼면 되지. 아, 그냥 빼? 그냥 빼면은 b 제곱은 없어지겠지만 b가 안 없어지잖아. 그죠? 민서야,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a, b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잖아. 근데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얘를 집어넣게 되면 A도 들어가 있고 B도 들어가 있는 식이잖아요. 맞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 이거? 이걸 처리하기가 어렵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런 느낌인데 B제곱은 으로 정리하지 말고 뭘로 정리해? A는으로 정리해버리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B제곱 플러스 1은 2A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양변 2로 나눠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그죠? 여기 A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식은 다 어떤 문자가 남게 돼? 명제! 자, B만 남게 됩니다. 그죠?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는 B제 플러스 4인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명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우변으로 다 넘겨줘. B제곱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B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지? B 값이 뭐뭐 나와? B 값이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B 값이 3 나오는데 자, B 값은 A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B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얘랑 같이 세트가 되는 A도 같이 써줘야죠. 이렇게 A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 B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은 1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 자리에 A는 뭐가 될까요? 5가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1, 5,3.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 혜연아, 첫 번째 원의 방정식 뭘까? 원반. 원방. 원반. 아, 응. 원반. x 아, 마이너스 1의 음, 제곱 플러스 음, y 음. 플러스 1의 제곱 은, 은 1. 1. 그치? 자, 두 번째 원의 방정식 뭐예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음, 플러스 y 음, 마이너스 3의 제곱 은. 25.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지? 우리가 요렇게 원의 방정식을 잡고 시작했으니까 A, B가 나왔을 때 여기다 땅땅땅 넣어주면 그게 답인 거죠. 그치? 그래서 자, 필수예제 7번에 2번 문제는 답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지금 풀이한 과정과 비슷한 문제인데 계산은 훨씬 쉬운 밑에 37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73번. 자, 이것도 원의 방정식을 잘 설정을 하고 푸시면 됩니다. 373 한번 풀어봐. 자, 여러분 이거 시작만 하면은 방금 풀었던 문제보다 계산은 더 간단해요. 구해야 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중심의 좌표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죠. A, 뭐라고 하면 돼? A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야지. 그리고 얘가 Y축에 접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반지름도 가져오면 되죠. 무슨 좌표에서? X좌표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 씌우면 되죠. 요렇게가 반지름이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질까? x-a의 제곱 플러스 y-a-2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 예진아 이거 썼어? 거기다가 그럼 4,4를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그지? 4,4 대입하면 돼. 보이니 승원아? 네. 자, 그럼 4-a의 제곱 플러스 y 자리에도 4 들어가니까 2-a의 제곱이 되겠네요. 요게 a제곱이고 요거 전개시키면 a제곱 한 개는 없어지겠죠. 이쪽에 있는 a제곱이랑 하나는 없어질 거니까 a제곱 하나 남을 거고 1차 항의 개수가 몇일까? 다 계산했을 때 1차 항의 개수 저요. 마이너스 12a.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몇일까? 저요. 22요. 20. 그치?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버리면은 a 값 2개 나오잖아. a가 2 또는 10 이렇게 2개 나오고요. 이 찾은 a 값이 그대로 뭘 알려주고 있어 지금? 반지름. 그치?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인데 a가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반지름이 2랑 10 이렇게 2개 찾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냥 얘랑 더해가지고 답은 12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렇게. 어렵니 쉽니? 근데 예. 그런 거 예. 중심 좌표를 구할 때 네. 그냥 y에다가 0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0 넣으면 마이너스 1 하면 저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얘들아, 직선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이 직선 위에 원이 있단 얘기지. 네. 원의 중심이 있단 얘기지. 언제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말했어요? 오. 원의 중심이 여기인지 원의 중심이 여기인지 원의 중심이 여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a, 플러스 2로 잡고 가야죠. 그지? 그리고 중심을 여기다 놔버리면 y축이 어떻게 접하니? 그러네.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 수가 없죠. 중심을 여기다 잡아야 그래야지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y축에 접하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는데. 직선의 중점이 어디 있어요? 아니 0. 원점이요? 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요?
아니요 그냥 0,0 지난다. 그럼 중심은 어디 있는데? 모르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0,0을 지난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고 거기다 0,0을 대입하는 거죠. 아, 그죠? 그래. 명제가 문제가 많아. 맞아요. 어? 명제가 문제야. 문제는 문제가 문제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 그래 조만간에 우리 명제라는 단어를 배울 겁니다. 명제. 진짜요? 집합과 명제. 몰라? 이게 몰라요. 뭐예요? 2학기 첫 단원이에요. 집합과 명제. 교집합. 그런 거. 여기다 손 넣으면 참. 자, 300페이지로 갈게요. 300페이지에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점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축에 접하는 얘기인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뭐 했니? 이게 저 미통이에요? 이게 샤프 이렇게 탁 갖다 대는데 좀 이상하지. 스파게티던데요? 이걸로 정해온 전기공을 확 자,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 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 일단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까? A, B, 2,4. 이게 2,4가 중심이야? 아니요? 얘는 절대 중심이 아니야. 자,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x축을 뭐 이렇게 놓고 y축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반지름. 요렇게 그은 거랑 요렇게 그은 게 어때? 같아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은 x좌표와 y좌표가 어떨까요? 같아요. 똑같겠지. 승우 듣고 있나? 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은 얘처럼 중심의 좌표가 a, a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반지름도 뭐야? A. 반지름도 a인 거지, 그치? 그죠? 이런 원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거밖에 없나? 어떤 원도 있을까? 반대. 자, 요런 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그어진 원. 네. 자, 이런 원이면은 얘는 중심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심이 여기쯤에 있고요. 그때 요렇게 그어보면 네. 이렇게 그어보면 이번에는 이 중심의 좌표를 a, a라고 할 수 있나? 아니요. 이번에는 중심의 그 x좌표, y좌표가 절대값은 똑같지만 무엇이 반대가 돼요? Y. 무엇이 반대인 상태야? 부. 부호가 반대인 상태. 아, 저거 똑같은 원이에요? 아니 뭐 그건 다를 수 있죠. 아무튼 얘도 x, y축에 동시에 접하잖아. 그럼 만약에 요 놈의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잡는다면은 y좌표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때 반지름은 뭐냐면 a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자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요거 하나 하고 딱 몇 가지야? 두 가지. 딱 두 가지예요. 이해되니? 네. 혹시 승우야 의문점 없어? 의문점? 저요. 뭐요? 2, 4분면도 되고 3, 4분면도 되잖아요. 그치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요렇게 표현된 것으로 2, 4분면에 있는 원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여기서 a 값이 만약에 요 식인데 똑같이 요 식인데 a 값이 양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중심이요. 음. A 값이 양수. 오른쪽에 있죠. 아니요. 왼쪽에 있죠.
지금 요렇게 썼다면 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A, 마이너스 그런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3. 이게 4사분면이잖아. 그치? 네. 그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은 요렇게 4사분면에 있는 원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 식으로.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는 요렇게 되지만 A가 음수니까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인 상황이 되잖아. 네. 그러면 그게 2사분면에 놓이는 원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같은 방식으로 얘도요. 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A, A잖아요. A, A. 그럼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요렇게 1사분면에 있는 원이 되는 거고. 혜원아,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중심이 어디로 가? 아마 이제 틀렸죠. 맞았어. 아니, 중심이 A, A인데 A가 음수라니까? 아, 그러면은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잖아. 네. 그러니까 중심이 몇 사분면으로 가? 아마. 몇 사분면이야, 거기가? 아, 3, 4분면. 그럼 3, 4분면에 있는 원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하면은 우리는 뭐 4가지 모양을 생각할 필요 없이 몇 가지만? 한 가지, 2가지 모양으로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필수예제 8번 이 문제는 2,4를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말을 보는 순간 어차피 우리가 찾으려는 이 원은 몇 사분면을 벗어날 수가 없을까? 그쵸? 얘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가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1사분면에 그려지는 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x축, y축을 넘어갈 수 없어, 이런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1사분면에 있는 원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한 가지 모양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요걸로. 네. 거기다가 그냥 2,4를 어떻게 할까?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4를 대입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은 a제곱이고요. 역시 a제곱 하나 없어질 거고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 아까랑 똑같은 식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또 2 또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영아, 요런 형태였잖아. 근데 a 값이 이렇게 2개 나왔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뭘까? X 빼기 A 제곱 음, 플러스 Y 빼기 제곱 은 4 그쵸. 요게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X 빼기 10 제곱 Y 플러스 Y 빼기 10 제곱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요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요. 혜원이 못하겠어? 그럼 밑에 건 혜원이가 해볼게요. 375번.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할 일 아니야. 그지? 자, 375번 보겠습니다. 일단 혜원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자, 필요 없는 거 다 넘겨요. 그럼 7b-7 이렇게 되겠지. 여기 얼마? a제곱. 여기는 9. 여기도 똑같이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더하기 은 맞아요. 그런데 얘를 보면서 대답해봐. 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의 값을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관련이 있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예를 들면 뭐 중심이 뭐 5,2 이런 데 있으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 있어요, 혜원아. 네. 중심이 여기에 있는 원을 그리는데 x축에 접하게 만들려면 이만하게 그려야 되죠.
미안.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고 네. y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네. 그럼 이거는 절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맞죠?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중심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중심 어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자, 이것처럼 x 좌표와 y 좌표가 i에 어떻거나 i에 똑같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중심의 x, y 좌표가 뭐만 반대거나 부호만 반대거나 이런 두 케이스에 대해서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가능해요. 맞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찾아놨잖아. 이렇게 찾아놨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a 값은 뭐가 돼야 돼? A 값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자, 들어봐. 지금 만약에 지금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 네. 근데 만약에 중심의 x좌표가 예를 들면 뭐 4 이런 값이야. 네. 중심이 여기 있으면 4, 마이너스 3 여기 있으면 아까 보여줬잖아.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가능해요? 네.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4, 마이너스 3을 찍은 거야. 네. 중심이 여기에 있는 원을 그려볼게 혜원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x축에 접하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죠. 네. 근데 y축에 접하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만드냐고요. 아. 네. 이해했니?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 값이랑 이 값이 어때야 돼요? 갚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완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뭐만 반대거나 부호만 반대거나 그런 위치에 중심이 놓여야지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네. 이해됐어? 그럼 a가 얼마야? 3. 그죠?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풀3 마삼 중에 플러스 3인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네, 그래서 자 a 값이 3이다라고 찾았어요. 그럼 결국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 원이잖아. 그쵸? 그럼 아까 전에 그려놨던 자, 이 친구를 옆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3이 됐어. 아니네. 더 옮겨야 되네. 얘를 옮길까? 자, 이렇게 옮길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중심이 마이너스 3, 3인 원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도 보이죠? 네. 반지름 몇 자리야 이거? 3. 3자리야 3자리. 아. 맞아요? 그러면 자 얘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얘가? 3. 아, 9. 9란 얘기죠. 그렇죠. 9란 얘기. 그래서 자 여기서 a 값이 3인 거 찾았고 여기다 그 3을 그대로 집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9 더하기 b 더하기 2가 9가 돼야 되죠. 그럼 b 값은 몇일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1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됐죠? 네. 그래요. 하영아 이거 이해됐어요? 된 거 맞아? 이 표정이 쎄한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3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 두 가지 풀이를 알려줄 건데 자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정직하게 AP 대 BP가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AP 길이 표현하고 BP 표현해가지고 그 두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계산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요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는 요런 그 내용이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게 있습니다. 와우. 이름은 까먹어도 돼요. 이름은 까먹어도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두 번째 방법 보여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 아주 단순하게 풀어보겠습니다. P라는 점이 움직이는 도형, P라는 점이 그리는 도형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 P점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잡고 이 x, y가 만족하는 식을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AP와 BP가 2대 1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거부터 표현해 볼까요? AP 승우야 요게 A고 요게 P야.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 뭐죠? X 플러스 1의 제곱 음,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원래는 뭐도 있어야 돼? 아, 루트 있어야지, 그치? 이게 AP죠. 정확하게는 BP는 승원아 뭐야? X 마이너스 5제곱 음, 플러스 Y 마이너스 5제곱 하고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치?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는요 손에 뭘 쥐어주면 안 돼. 초등학생 아니지. 아니,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그래, 다 뺏어야 돼. 지우개도 뺏어야 되고 샤프도 뺏어야 되고 다 뺏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초등학생 가르치세요? 옛날에. 진짜요? 뭐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초딩들 보면 진짜 개 때리고 싶던데. 내가 널 보는 심정이 딱 그래. 자, AP, BP. 자, 그런데 AP 대 BP가 2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제곱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만들까? AP 제곱 대 BP의 제곱은 이렇게 만들면 오른쪽은 4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제곱을 시켜버리자. 제곱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놈 대 요놈이 4대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죠? 써볼게요. 이거 전개시켜서 쓸게요.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2 이거 돼. 그 다음에 요것도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요게 4대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내항해곱 외항해곱 하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자, 요거 먼저 쓸게요. 4랑 곱해지는 거 4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y 플러스 32 이렇게 되고 는 한 다음에 요건 그대로 쓰면 되죠. 1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2 넘깁시다. 한쪽으로 쫙 넘겨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 플러스 30은 0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3으로 나누고 싶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죠. 이게 답이죠. 지금 우리 원의 방정식 찾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P가 그리는 도형입니다. 명제? 이게 뭐라고? P가 그리는 도형. 근데 P가 그리는 도형을 찾아보니 무슨 도형이야? 원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원에 뭘 찾으면 돼요? 원에 뭘 찾으면 돼? 중심에서. 넓이를 찾으면 되잖아. 그죠?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지? 중심에서. 중심의 좌표가 꼭 필요한가? 반지름 필요하지, 반지름. 그래서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이쪽 몇일까? 8입니다. 이 8이라는 값이 이미 반지름의 뭐예요? 이게 r 제곱 아니야.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 8에다가 뭐만 띡 붙이면 돼? 파이만 붙이면 되죠. 파이만.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아니야. 그치? 얘가 r 제곱이니까 여기다 파이만 딱 붙이면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8파이가 되죠. 8파이. 요 방법 어때요? 좋아요. 괜찮아요? 복잡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냥 식으로 푼 거죠, 식으로.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2대 1이라는 비율을 봤을 때 혹시 머릿속에 이게 번뜩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문죠. 그치, 내분점, 외분점이 떠올랐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A점을 두고 여기에 B점을 뒀을 때 AB를 2대 1, AB로부터 2대 1 거리에 있는
그런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자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A하고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지금 내분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분점도 그릴게요. 외분점. A 대 B를,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어느 쪽에 있을까? 오른쪽. 그치? B랑 가까운 쪽에 있죠. B랑 가까운 쪽. 그래서 요 거리만큼 그대로 한 번 더 가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점을 땅 찍으면 여기가 뭐예요? P. 이게 외분점이죠. 내분점. 2대 1의 내분점, 2대 1 외분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방금 찍은 내분점, 외분점을 연결한 요 선분 있죠? 그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 내분점, 외분점 찾아가지고 그 내분점, 외분점의 딱 중간을 원의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원을 그리시면 요 원이 바로 요 원이 바로 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돼요. 이 풀이 방법은 어떤 점에서 좋냐면 아까는 이 계산들을 쫙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봐. 점의 좌표가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때 있잖아.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요. 아주 쉽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X좌표하고 Y좌표가 다 똑같은 점들이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A라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지점의 X좌표는 2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정확히 하나, 둘, 세 칸으로 잘라져 있잖아. 그럼 내분점의 X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야 되잖아. 똑같은 거리씩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었잖아. 3만큼 한 번 더 가면 외분점 아니에요? 외분점 얼마야? 아니, 여기가 2였잖아. 2에서 3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요, X좌표, Y좌표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A의 원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잖아. B의 원래 좌표는 2,2였고 그럼 내분점의 좌표는 뭐예요? 1,1이고 외분점은 뭐예요? 5,5야. 그죠? 내분점, 외분점 그냥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름이었잖아. 그지? 그럼 1,1에서 5,5까지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이 원의 지름을 찾아버리면 된다. 지름이 얼마야? 4루트 2가 되죠. 지름이 4루트 2니까 반지름 얼마고? 2루트 2고 그러니까 원의 넓이 얼마고? 8파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지? 자,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특히나 얘처럼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기 편한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지름이 왜 4가 아니라 4루트? 1,1부터 5,5까지의 거리잖아. 네. 이건 지금 편의상 수직선처럼 그렸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2,2라는 점이 지금 A, B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뭐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요 점의 좌표가 1,1이고 요 점의 좌표가 5,5니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지. X좌표 4차이 나고 Y좌표 4차이 나고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네. 이게 지름이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요. 요런 방식으로 밑에 것들을 다 풀면 되는데 379 여기 시간이 없네요. 이 문제도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여러분 상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범위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숙제는 개념 원리는 301까지고요. RPM은 158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